자,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관성,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관성이란 무엇이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관성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던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는 게 바로 관성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들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관성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이유 대표적인 예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성과 관련된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냐면 안전띠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면, 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왼쪽으로 진행하던 관성에 의해서 차가 갑자기 무언가에 충돌하게 돼서 멈추게 되면 사람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면 사람이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띠를 잘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이란 무엇이냐면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도입니다.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예요. 자, 그래서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곱해가지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해줍니다. 자, 대표적으로 100kg짜리가 2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질량이 100kg, 그 다음에 속도가 2m/s이기 때문에 100kg 곱하기 2m/s를 해줍니다. 그러면 숫자는 숫자대로 곱해주고, 자, 단위는 단위대로 곱해줘가지고 이 물체 운동량이 200kg 곱하기 m/s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충격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격량의 정의 무엇이냐면 물체가 무언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선생님이 이 충격량, 그 다음에 충돌, 그 다음에 충격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자, 충격량의 약자는 임펄스 해가지고 I라고 해줍니다. 이 I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I는 힘 곱하기 힘이 물체에 작용한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I는 힘 곱하기 힘이 물체에 작용한 시간을 곱해주면 충격량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물체에 힘이 가해진 시간인데 이 힘을 뭐라 그러냐면 충격 혹은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힘이 가해진 시간은 충격을 받은 시간이라고 표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자, 물체가 꽝 해서 무언가에 충돌할 때 그때 얘가 영향을 받은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하고, 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힘이 가해진 시간을 곱해주면 이 물체가 충돌할 때 받은 충격의 정도인 충격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는 물체에 무언가 충돌을 했더니 물체가 움직이겠죠. 그럼 물체가 움직인다는 뜻은 속도가 생겼다는 얘기고, 그러면 운동량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10kg짜리 공이 놓여 있고 얘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을 주어서 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물체가, 그렇죠, 움직이겠죠. 자,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1초 동안 줬습니다. 물체를 충돌을 시킨 거죠. 자, 그럼 물체의 속도는 생기겠죠. 물체가 움직이니까 속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었다면 이렇게 1초 동안 10N의 힘을 가했을 때 속도가 1m/s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운동량. 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운동량은 몇이에요? 그렇죠. 10kg 곱하기 0m/s 속도가 0이니까 해주면 0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어때요? 물체를 1초 동안 1초 동안 16ton의 힘으로 치니까 물체가 움직였죠. 속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때 운동량은 몇이에요? 그렇죠. 10kg 곱하기 1m/s니까 10kg m/s가 될 거예요. 자, 어때요? 속도가 변하니까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왜 변했어요? 그렇죠. 무언가와 충돌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정지해 있었고, 얘는 운동하던 물체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10kg짜리 공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2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1초 동안 16ton의 힘으로 쳤습니다. 자,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민 것과 같은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나를 밀면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렇죠.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운동량은 n 곱하기 v니까 v가 증가했으니까 운동량도 변화하는데 증가하는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도가 어떻게 증가할 거냐면 3m/s로 증가할 거예요. 즉 속도가 처음에 2m/s였다가 1초 동안 16ton의 힘을 받으면 나중 속도가 3m/s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금 뒤에 배워볼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충돌을 받게 되면 속도가 증가해서 운동량이 증가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운동하던 물체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쳤을 경우에요. 이 공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 1초 동안 10N의 힘으로 쳤어요. 즉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앞에서 뒤로 나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밀었으니까 속도가 감소하겠죠. 자, 그럼 운동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운동량도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속도가 2m/s였는데 반대 방향으로 16ton의 힘을 1초 동안 줬다고 하면 나중 속도는 1m/s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뒤에서 배워볼 겁니다. 자, 어때요? 물체가 충돌했으니까 운동량이 계속 변했죠. 자, 볼게요. A와 B, 그 다음 C와 D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ton의 힘으로 1초 동안 정지했던 공을 친 겁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16ton의 힘으로 10초 동안 정지했던 공을 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니까 스케이트를 타고 가만히 빙판 위에 서 있는데 누가 나를 1초 동안 16ton의 힘으로 민 경우가 있고 누가 나를 16ton의 힘으로 16ton의 힘을 10초 동안 쭉 민 게 있어요. 그럼 A와 B 중에 누가 더 내가 속도의 변화가 클까요? 그렇죠. 같은 힘인데 오랜 시간 동안 받은 B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즉 운동 속도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도 크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A와 B 중에 누가 더 운동량의 변화가 크냐면 같은 힘을 오랜 시간 동안 받은 B가 더 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을 가해준 시간이랑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그렇죠. 힘을 가해준 시간이랑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와 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와 D를 보게 되면 같은 상황인데 C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 10N의 힘으로 친 거고 이 D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 50N의 힘으로 친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큰 힘으로 친 게 바로 D죠. 그러면 누가 더 속도의 변화량이 클까요? 그렇죠. 정지해 있는데 같은 시간이라면 더 큰 힘을 받은 D가 속도가 더 크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C와 D 중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것도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큰 D예요. 왜냐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운동량은 P는 N 곱하기 V인데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큰 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큰 힘을 받는 D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과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그렇죠. 힘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것은 물체에 가해질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인데 힘에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힘을 F, 힘이 가해진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엔 자, 이 힘이 증가할수록 운동량의 변화량도 증가해야겠죠. 그 다음에 힘이 가해진 시간이 증가할수록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야 됩니다. 즉, 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F 곱하기 T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힘이 증가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힘이 가해진 시간이 증가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는 게 만족을 합니다. 자, 결국엔 운동량의 변화량은 F 곱하기 T예요. 자, 우리 F 곱하기 T 어디서 봤죠? 그렇죠. I는 F 곱하기 T입니다. 즉, 충격량은 F 곱하기 T인데 운동량의 변화량도 F 곱하기 T예요.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와 같냐면 충격량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과 같다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로 빼준 거죠. 내 몸무게의 변화량을 볼게요. 내가 뭐 10일 전에는 50kg이었어요. 그런데 5일 전에, 즉 5일 후에, 자, 5일 전에는 60kg입니다. 그럼 내 몸무게의 변화량은 그래서 60에서 50을 빼준 거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준 거예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와 같냐면 충격량과 같은 거예요. 얘를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처음 속도를 V0라고 합시다. 처음 속도를 V0, 그 다음에 나중 속도를 V라고 할게요. 그럼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M 곱하기 V0일 거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M 곱하기 V겠죠.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 운동량, 자, 식이 M 곱하기 V고 처음 운동량은 M 곱하기 V0겠죠. 얘가 뭐와 같다고요? 그렇죠. 충격량 F 곱하기 T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충격량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공식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공식만 외우지 말고 공식이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운동량의 변화는 바로 충격량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고, 이게 충격량과 같고, 충격량은 F 곱하기 T입니다. 힘 곱하기 힘이 가해진 시간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얘를 또 M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물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질량은 똑같으니까 M으로 묶어주면 결국에는 M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다. 이런 사실도 알게 될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나중 운동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나중 운동량으로 정리하려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나중 운동량 MV는 처음 운동량 더하기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운동량을 변화시키고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 내용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운동량을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이 클수록 어때요? 처음 운동량과 차이가 나중 운동량이 커지겠죠. 됐나요? 자, 충격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다라는 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국엔 충격량이라는 거고, 관련된 내용들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요 식 있죠?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고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인데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이 M 곱하기 V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충격량의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단위는 n 곱하기 s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단위가 똑같으니까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예요. 그럼 어떻게 단위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고 같게 되냐?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까봐 얘를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와 이 뉴턴 곱하기 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F는 MA 기억나죠? 네, 맞아요. 자, F니까 뉴턴 단위만 나타낼게요. 그 다음 MA니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이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FT를 만들어 볼 거예요. FT를 만들려면 양변에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의 시간인 초를 곱해줍니다. S를 곱해줘요. 양변에 S를 곱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자, N 곱하기 S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S죠. 이 S와 S가 약분되니까 결국엔 뭐가 되냐면 뉴턴 곱하기 S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뉴턴 곱하기 시간 S랑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랑 같은 단위여가지고 이 식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들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중 속도 구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충격량을 받고 난 후 물체의 속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물체가 충돌을 하고 나서 속도가 변했을 텐데 그 충돌 이후에, 즉 10N의 힘을 1초 동안 받고 난 이후에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 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지금 뭐가 있냐면, 그렇죠. 충격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충격량은 I는 F 곱하기 T입니다. 그런데 F 나와 있고 T 나와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격량을 일단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요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나중 속도는 요거에 해당하죠. 자, 미지수가 한 개면 요 식은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알려줘야 되고 얘랑 얘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V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할 건데 나중 속도를 알려면 나머지 F, 그 다음 T, 그 다음 질량, 그 다음 처음 속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먼저 구해볼 겁니다. 자, 10N의 힘을 1초 동안 받았으니까 물체의 충격량은 10N 곱하기 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몇이에요? 자, 물체가 처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10kg짜리 물체가 2m/s로 움직이다가 뒤에서 1초 동안 10N의 힘으로 쳤습니다. 됐나요? 그럼 처음 속도는 2m/s겠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10kg 곱하기 2m/s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물체의 나중 운동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질량은 안 변하니까 10kg이고 나중 속도 모르니까 그냥 이 주황색 V라고 둡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충격량 알았고 처음 운동량 알았고 이제 나중 운동량에서 V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자, 일단 충격량 한번 볼게요. 충격량은 몇이냐면 10N 곱하기 S예요. 위에서 구했죠. 자, 그럼 나중 운동량은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에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건데, 자, 나중 운동량은 10kg 곱하기 V죠. 나중 속도. 그 다음 처음 속도는 어때요? 10kg 곱하기 2m/s니까 20kg/s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V니까 얘를 나중 운동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중 운동량만 냅두고 얘를 옮겨줄 겁니다. 그러면 10N 곱하기 S, 10N S 더하기
20kg 곱하기 m/s가 되겠죠. 됐나요? 얘가 10kg 곱하기 V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나왔고 이 식에서 이런 식을 도출해 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30kg m/s가 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요 뉴턴 곱하기 S랑 킬로그램 곱하기 m/s가 같은 단위니까 단위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위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m/s를 구하는 거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m/s로 바꿔준 거예요. 얘가 결국에 뭐와 같아야 되냐면 10kg 곱하기 V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죠. V는 몇이에요? V는 그렇죠. 3m/s겠죠. 그래서 우리가 V가 3m/s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충격량 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10kg짜리 물체가 2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충돌을 시켰습니다. 누가 뒤에서 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물체의 속도가 몇으로 바뀌었냐면 3m/s로 바뀌었어요. 무언가 충돌을 받았는데 물체의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변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물체가 충돌했을 때 받은 충격량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m/s로 움직이는 10kg의 물체가 충격을 받고 속도가 3m/s로 변했을 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요? 자,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나중 운동량이 몇이에요? 그렇죠. 10kg 곱하기 3m/s겠죠. 자, 나중 운동량일 거고, 자, 처음 운동량은 그렇죠. 얘겠죠. 그래서 10kg 곱하기 2m/s가 될 거예요. 이게 처음 운동량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줄게요. 30kg 곱하기 m/s 빼기 20kg 곱하기 m/s 계산하면 10kg 곱하기 m/s가 되겠죠. 얘가 결국엔 뭐와 같아요? 충격량과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으니까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했으니까 충격량도 구한 거겠죠. 그래서 10N 곱하기 S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단위는 이 정의에 따라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킬로그램 m/s로 쓰고 싶겠지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10N 곱하기 S라고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위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격량을 구하는데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구하는 거예요. 상위 버전이죠. 자, 볼게요. 일단은 다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속도예요. 자, 속도는 방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속력과 다르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플러스 10m/s 플러스 생략 가능. 그러면 왼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거는 마이너스 10m/s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보면서 볼게요. 자, 일단 어떤 경우냐면 자, 10kg짜리 물체가 2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마찰은 다 무시합니다. 자, 그랬을 때 벽에 부딪혀가지고 튕겨져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튕겨 나갔어요. 그때 이 물체가 벽에서 받은 충격량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방향을 정해야겠죠. 자, 오른쪽으로도 2m/s, 왼쪽으로도 2m/s. 자, 그런데 속도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정한 거죠. 자, 그러면 운동량을 구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량들을 구해볼 겁니다. 그럼 처음 운동량을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운동량은 질량 10kg 곱하기 2m/s인데 플러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오른쪽 방향을 선생님이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그렇기 때문에 속도니까 방향까지 표시해 주려고 이렇게 플러스로 일부러 써놨습니다. 자,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그렇죠. 20kg 곱하기 m/s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10kg이라고 써주고, 자, 나중 운동량 구할 때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는 뭐라고 써줄까요? 그렇죠.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10kg 곱하기 마이너스 2m/s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의 운동량도 마이너스 20kg/m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충격량을 구해볼게요. 자, 나중 운동량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0. 처음 운동량은 20이죠. 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충격량입니다. 자,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0, 처음 운동량 20이에요. 마이너스 20에서 20을 빼면 몇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20에서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40 뉴턴 곱하기 S가 됩니다. 자, 근데 충격량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이거 방향을 표시해 줘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가 방향입니다. 방향 여기에서는. 자, 플러스가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는 왼쪽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을 구해줄 때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왼쪽이라는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크기가 몇이냐면 40뉴턴 곱하기 S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딱히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지칭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스스로 그냥 자의적으로 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라고 쓴다고 해서 답이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는지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이라는 방향을 표시해 줍니다. 혹은 그냥 충격량의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면 크기는 그냥 40뉴턴 곱하기 S라고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충격량은 크기는 40인데 방향이 왼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충격량은 왼쪽 방향으로 40뉴턴 곱하기 S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했는데 이 예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시간 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충격량 FT를 배웠기 때문에 이 시간과 힘이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그래프 봅시다.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에 가해진 힘을 나타낸 거예요. 자, 우리 I는 F 곱하기 T라고 했죠? 자, 그럼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가로가 시간, 그 다음에 세로가 힘이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힘 곱하기 시간이 뭐죠? 충격량이죠. 그래서 이 시간,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충격량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도 시간, 힘 그래프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 밑에 넓이가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도 이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이렇게 커졌다가 피크를 찍고 다시 좀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 시간 힘 그래프의 위쪽의 넓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엔 시간 힘 그래프에서 밑에 넓이가 결국엔 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예시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한번 볼게요. 자, 보기는 예시입니다. 자, 물체가 0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그래프만 주어지고 구하라고 해요. 한번 볼게요. 자, 5N의 힘으로 일정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10초 동안 5N을 받은 거겠죠? 여기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5N 곱하기 10초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 5N의 힘을 10초 동안 가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50N 곱하기 S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10초 동안 5N의 힘을 어떻게 줬냐? 5N 힘을 가해준 게 아니라 자, 처음엔 0이었다가 10초가 됐을 때 딱 5N이 된 거예요. 즉 힘이 일정하게 증가한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아래쪽의 면적이 결국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니까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이 그래프는 10초 동안 받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할 때 이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받은 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10초 동안 받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고, 얘는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겠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래서 몇이냐면 25N 곱하기 S라는 충격량을 받았단 얘기예요. 됐나요? 시간인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결국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일정하게 받은 거는 이 아래쪽에 사각형 면적을 구해주면 되고,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바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